아프리카 최고 부자 나이지리아의 알리코 당고테. 그가 라고스 외곽에 정유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프리카의 세계 최대급 정유시설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질문 하나가 나온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다. 하루 150만 배럴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는 나라.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그 원유를 배 실어 유럽과 아시아로 보냈다. 거기서 정제해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져왔다. 물류 비용만 2번. 그게 이 대륙이 수십 년간 지불한 구조였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기름이 나오는 나라, 그리고 기름을 다루는 나라. 나이지리아는 전자였지만 후자가 되지 못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항공유를 아시아에 수출하는 동안 당고테는 그 구조를 바꾸려 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다. 2026년 봄, 그의 공장은 주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2개월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했다. 가나, 케냐, 에티오피아가 줄을 섰다. 당고테는 말했다. 지금은 가격 문제가 아니다. 물량 자체가 없다. 왜 갑자기 아프리카 전체가 나이지리아 정유소에 줄을 서게 됐는가?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는 정제유 수입의 75%를 중동에서 들여왔다. 그 중동의 관문이 막혔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 물통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해협. 이란이 그 해협을 봉쇄했다. 골드만삭스는 추산했다.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수출이 평시의 4% 수준으로 붕괴했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펙의 석유 생산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오펙도 수출을 못한다. 같은 위기를 맞은 산유국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다. 브렌트유는 전쟁 발발 이후 60% 이상 급등했다. 장중 최고가는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다. 누군가에겐 재앙이었다. 누군가에겐 기회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 2017년 그는 왕족과 재계 실력자 수백 명을 리츠 칼튼 호텔에 가뒀다. 문을 잠갔다.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 달러가 왕세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게 지금의 사우디다. 이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다. 배럴당 80달러. 사우디 재정이 버티려면 유가가 최소 2선을 지켜야 한다. 빈살만의 네옴시티, 탈석유 전환, 비전 2030. 그 전환 비용이 전부 석유에서 나온다. 고유가를 유지하면서 공급도 조금씩 풀어 시장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빈살만의 게임이다. 그런데 바로 옆 아랍에미리트가 이 게임판을 엎었다. 재정 흑자. 유가의 생존을 걸지 않는 나라. 수백억 달러를 투자한 생산 설비가 오펙 쿼터에 묶여있던 나라. 호르무즈가 막히자 아랍에미리트는 계산을 다시 했다. 그리고 GCC 긴급 정상회담이 열린 날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탈퇴를 선언했다. 사우디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떤 나라와도 사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CNN에 덧붙였다. 호르무즈가 막혀있는 지금이 탈퇴하기에 가장 충격이 적은 순간입니다. 당고테의 공장이 주문 폭주로 바쁜 것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갈라선 것은 같은 이야기다. 호르무즈가 닫힌 세계에서 기름을 진 자들이 각자의 계산을 꺼내들었다. 오늘은 그 계산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가 매일 지불하는 가격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한다.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에 군대를 보냈다.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장악했다. 사우디는 연합군을 꾸렸다. 아랍에미리트가 합류했다. 같은 편이었다. 같은 적을 향해 싸웠다. 그런데 두 나라가 예멘에서 원하는 것은 달랐다. 사우디는 예멘에 통일된 친사우디 정부를 원했다. 국경 안보가 목적이었다. 아랍에미리트는 달랐다. 전략적 항구와 해상 루트의 통제권을 원했다. 같은 전쟁터에서 다른 목표를 향해 싸웠다. 균열이 표면으로 드러난 건 2025년 12월이었다. 사우디는 예멘 무칼라 항구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남북과도위원회 세력의 무기 수송선에 직접 공습을 가했다. 아랍에미리트 연계 세력의 사우디가 직접 폭격을 가한 것이다. GCC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2026년 1월 9일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던 남북과도위원회는 공식 해산을 선언했다. 수장은 사우디 측으로부터 반역죄로 기소되어 아부다비로 도주했다. 예멘만이 아니었다. 수단에서는 사우디가 정보군을, 아랍에미리트는 RSF 민병대를 각각 지원하며 중동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를 배경으로 대리전을 벌였다.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행보가 자국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GCC 동맹국을 향해 이런 언어를 쓴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뒤에는 하나의 구조적 질문이 있었다. 두 나라는 왜 이렇게 다른 방향을 보게 됐는가? 오펙은 회원국들이 함께 생산량을 결정하는 카르텔이다. 결정 방식은 만장일치.
사우디가 감산을 요구하면 모든 회원국이 함께 줄여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아랍에미리트는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설비를 끌어올렸다. 하루 50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한 인프라. 그런데 오펙 쿼터는 320만 배럴을 할당했다. 매일 170만 배럴을 그냥 묻어두는 것과 같다. 아랍에미리트는 재정 흑자 구조다. 유가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사우디는 달랐다. 유가가 곧 국가 전환의 자금줄이었다. 같은 걸프, 같은 오펙. 그러나 기름값을 바라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시작됐다. 15년 동안 조용했던 균열에 불이 붙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그 통로가 막혔다. 걸프의 산유국들은 패닉에 빠졌다.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호르무즈를 대체할 루트가 없었다. 그런데 두 나라만 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페트로라인, 즉 동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동쪽 유전지대에서 홍해 양부 항구까지 1200km를 가로지른다. 설계 용량은 하루 500만 배럴, 아람코는 최대 700만 배럴까지 증설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AD컵,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아부다비 내륙 유전에서 오만에 연한 푸자이라 항구까지 400km, 용량은 하루 180만 배럴.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해 인도양으로 직접 나가는 유일한 주요 루트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다.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은 홍해로 나간다. 이란은 4월에 사우디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다. 하루 처리량이 70만 배럴 감소했다. 사우디의 우회로도 안전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의 루트는 달랐다. 푸자이라 항구는 오만해로 직접 연결된다. 인도양이다. 아시아 시장으로 가장 빠른 길이다. 이란은 푸자이라도 공격했다. 3월에만 3차례 드론 공습이 있었다. 저장 탱크가 불탔고 원유 선적이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멈추지 않았다. 3월 푸자이라 원유 수출량은 하루 162만 배럴로 전달의 117만 배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공격을 받으면서도 수출을 늘렸다. 이 장면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사우디에게 호르무즈 봉쇄는 생존의 위기였다. 국가 수입의 핵심 통로가 막혔다. 그 모든 자금줄이 흔들렸다. 사우디가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끊지 않으려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사우디가 잃는 것이 더 많았다. 아랍에미리트는 달랐다. 우회 파이프라인이 있었다. 그리고 오펙 쿼터에 묶여있던 하루 170만 배럴의 생산 여력이 있었다. 호르무즈가 닫히자 전 세계가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다. 아시아 바이어들이 중동산 대신 미국, 서아프리카, 중남미 원유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오펙 쿼터에서 벗어난 아랍에미리트산 원유를 찾기 시작했다. 위기가 기회가 됐다. 이 전쟁은 호르무즈에 대한 기존의 가정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우회 루트에 대한 투자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는 이란의 핵심 전략적 레버리지를 약화시킨다. 아랍에미리트는 그것을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이해한 나라였다. 그리고 GCC 긴급 정상회담이 열린 날,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다. 오펙 탈퇴, 사우디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를 선언한 날, 4월 28일이었다. 제다에서 GCC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다. 카메라 앞에서 지도자들은 단결을 이야기했다. 카타르 에미르는 말했다. 우리는 하나의 걸프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다. 어떤 나라와도 사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권적 결정입니다. 같은 날 같은 도시, 두 개의 다른 선언이 나왔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다. 이후 126달러까지 올랐다. 아랍에미리트 탈퇴 이후 중동의 두 개의 진영이 윤곽을 드러냈다. 한쪽은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인도.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이다. 2026년 1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는 30억 달러 LNG 딜과 전략적 방위 파트너십에 서명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후 아이언돔을 아랍에미리트에 배치했다. 외국에 아이언돔이 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스라엘 군인 수십 명이 현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반대편엔 사우디,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2025년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상호방 위협정에 서명했다. 터키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4월 17일 안탈리아 외교 포럼. 사우디,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외무장관이 나란히 섰다. 이 회의가 이란과 미국 협상의 핵심 채널이 됐다. 두 블록은 선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구도를 만든 것은 이란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 드러낸 것이다. 사우디 언론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의 트로이 목마. 사우디 공영 방송은 직접 썼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를 도구로 삼아 사우디와 이집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GCC 동맹국을 향해 이런 언어를 쓰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응답했다. 인도와 방위 파트너십,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 그리고 오펙 탈퇴. 한때 작은 형제라고 불리던 나라가 큰 형제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사우디는 블록을 꾸렸다. 에너지가 아니라 안보로.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쥐고 있다. 사우디는 세계 2위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 네 나라의 합산 인구는 5억 명이다. 그런데 균열은 이 블록 안에도 있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와 상호 방위 협정을 맺었다. 그런데 이란 전쟁 내내 사우디가 공격받을 때 파키스탄은 응하지 않았다. 협정은 있었다. 행동은 없었다. 파키스탄 뒤에는 중국이 있었다. 시펙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산 원유의 주요 바이어이기도 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 편에 섰지만 그 파키스탄의 뒤에서 중국은 두 블록 모두에 발을 걸치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 진영도 단순하지 않았다.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도, 중국, 일본 왕국이 아랍에미리트산 원유를 가속 수입하기 시작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아시아가 대안을 찾았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대안이 됐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LNG는 96%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는 보낼 수 있어도 LNG는 아직 해협이 열려야 한다. 아랍에미리트는 더 강경했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카타르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2019년 이미 오펙을 떠난 나라. 이번 싸움에 낄 자리가 없었다. 대신 LNG 장기 계약을 조용히 가속했다. 혼란이 길수록 LNG 프리미엄이 올랐다. 카타르는 싸우는 대신 팔았다. 쿠웨이트는 침묵했다. 호르무즈 우회로가 없는 나라. 사우디 블록에 합류하기엔 이란과의 관계가 있었다. 아랍에미리트 편을 들기엔 사우디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오펙의 잔류회의 이름만 올렸다. 이라크는 감산에 동의했다. 그리고 4월 내내 쿼터를 초과 생산했다. 재정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96달러인 나라. 감산은 곧 적자였다. 두 개의 블록이 생겼다. 그러나 어느 블록도 내부가 단단하지 않았다. 동맹은 협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계산은 유가가 바뀌면 언제든 바뀔 수 있었다. 아나르 가르가시, 아랍에미리트의 고위관리. 오펙 탈퇴 선언 하루 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걸프의 모든 나라가 각자의 대일한 봉쇄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정책이 처참히 실패했다. 아나르 가르가시의 그 말이 이 영상이 하고 싶은 말의 전부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닫아 세계를 흔들려 했다. 그런데 가장 크게 흔들린 건 적이 아니었다. 같은 편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한 해협의 봉쇄가 15년 동안 쌓인 균열을 하루 만에 가시화했다. 이란이 드러낸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 걸프 동맹의 허구였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드론과 미사일을 2800발 이상 썼다. 이스라엘보다 많았다. 그 공격이 아랍에미리트를 이스라엘 쪽으로 밀었다. 아이언돔이 아부다비 상공을 지켰다. 이스라엘 군인이 아랍에미리트 땅을 밟았다. 이란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다. 사우디는 홍해를 열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워싱턴과 텔아비브로 걸었다. 파키스탄은 협정에 서명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카타르는 조용히 팔았다. 쿠웨이트는 침묵했다. 이라크는 합의하고 초과 생산했다. 하나의 위기에 6개의 계산이 있었다. IEA는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번 사태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석유 공급 충격이라고. 호르무즈는 닫혔다가 열릴 것이다. 그러나 호르무즈가 다시 열린다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는 않는다. 아랍에미리트는 500만 배럴을 향해 간다. 사우디는 가격을 지켜야 한다. 그 두 방향은 같은 시장에서 충돌한다. 호르무즈가 한번 닫혔다는 사실은 이제 영원히 기억된다. 걸프의 산유국들은 다시는 해협 하나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 재편이 시작됐다. 파이프라인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동맹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이란이 쏜 미사일이 그 지도를 앞당겼다. 당고테는 오늘도 주문을 받는다. 세계는 이미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 편에서는 파키스탄을 다룬다. 상호방 위협정에 서명하고도 움직이지 않은 나라. 사우디의 충성 거래가 중국의 영향권과 충돌하는 곳.